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과 지금 신당을 하고 있는 조국, 이재명과 조국은 곧 감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비상식적인 것이죠. 이번 총선이 정말 점잖게 얘기해서 상식이 통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정치인들을 모두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상식적인 것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 정신 나간 이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를 이제 이 정치 공작이죠. 이걸 방송을 한 이후에 오늘 또 한 가지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지난 2022년 그러니까 가방을 선물하기 2달 전입니다. 최재형 목사 술과 전기 스탠드, 이 책 이런 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걸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사무실에 갖다 놓고 갔는데 돌려주지 않더라. 그런 내용을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이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이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그러니까 이 선물을 줬는데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너무 잘 받았다. 책도 읽어보려고 한다. 술도 주셨어요. 전통술입니다. 전통주. 그런데 뵙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하다. 잘 보겠다 책을. 뭐 책은 북한 관련 책 뭐 이런 책들입니다. 이걸 또 김건희 여사에게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오늘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또 이걸 가지고 곧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참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할 수는 없는 참 그런 부분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에 이어서 이걸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함정을 판 거죠. 정치 공작이죠.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쳐다봐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참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책과 이렇게 전통주 술을 놓고 갔는데 이걸 만나지도 않고 이걸 선물이라고 주니까 받은 것, 이 받은 걸 놓고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물어뜯기, 헐뜯기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 공격을 국민들이, 이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사과를 하고 이거 해명하는 부분이 적절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또 이 부분을 해명을 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또 이야기하면 앞으로 또 터져 나올 겁니다. 또 이런 걸 폭로한답시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송을 뭐 할 겁니다. 또 새로운 내용으로. 김건희 여사 가방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술과 전기 스탠드, 책을 선물했다. 이 폭로를 가지고 박수를 보낼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개딸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개딸들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이게 이재명이나 개딸들이 기분에는 좀 맞을지 모르지만 민주당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지지를 확장하고 이 득표율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김건희 여사 물어뜯기를 합니다. 이건 상식적인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의 비상식 계속됩니다. 그 소위 안귀령이라고 하는 당의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이 안귀령이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YTN 아나운서 출신이고 지금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이 안귀령을 아무런 지역적인 연고도 없는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그러자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경선도 한번 못 해보고 떨어진 사람이 이동진 전 도봉구청장입니다. 이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도봉갑 예비 후보로서의 활동을 내려놓는다, 그만둔다라고 하면서 후보들 간에 어떤 경쟁력 조사도 없이
도봉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이 안규령 후보를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전략공천 결정에 자신은 속수무책이었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적인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당의 공식적 언급은 허언에 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후보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 너희는 표나 찍어라, 이런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 안규령이 왜 전략 공천을 하는지 아무런 이유 설명이 없습니다. 안규령이 나이도 지금 35 정도입니다. 이재명이 안규령을 왜 이렇게 전략 공천했느냐? 전략 공천은 특히 이 당대표의 정치적 지향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민주당의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재명 측근들, 그 대장동 변호사들을 공천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에 충성하고 이재명 수호대 뽑는 것이냐,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이재명 방탄, 이재명을 수호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 이재명 측근들을 공천하는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재명이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에 가까운 자기 방탄을 위해서 변호사들을 공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수준이 되느냐. 이건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당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함량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함량 미달인 사람을 자기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뽑는 것, 이 충성심, 그 이야기도 될 수가 있지만 이재명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안규령이라고 하는 이 부대변인이 과거에 방송에 나와서 주로 김어준 방송 이런데 유튜브에 많이 출연을 합니다.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개딸 그룹들이 이 김어준 유튜브에 모두 지금 구독자가 되어 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방송을 자주 하면 이제 개딸들의 강성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규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안규령이 과거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 가수 겸 배우라고 합니다. 차은우. 이 차은우와 이재명을 놓고 누가 더 잘생겼느냐라고 하니까 이 안규령이 거침없이 이재명이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방송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아부를 해야 이재명에게 전략 공천을 받는구나, 이런 비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은우가 배우인데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재명이 기분이 그런데 좋긴 합니까? 이러면 이 영화 배우보다 탤런트보다 자신을 잘생겼다라고 하면 축에 세워주면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이재명의 얼굴이 이재명 자신이 이야기했다시피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죠. 참 이재명의 얼굴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재명의 얼굴이 어느 정도가 돼야 그래도 좀 잘생겼다 하면 기분이라도 좋은 거지, 이게 아부가 되긴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단식 쇼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재명이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준 이하고 이상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 아주 얕게 계산을 하다가도 이런 경우입니다. 안규령을 이렇게 공천하는 것, 이 안규령을 공천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과연 도움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지금 제법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이 최근에 그 소위 김어준 유튜브에 자주 출연을 하고 개딸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래서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러니까 위성정당만 떼서 비례대표 이 지지율을 조사를 하면 10% 가까이 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지지층의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지지율을 나눈 것입니다. 조국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래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조국이 과연 앞으로 누구와 같이 정치를 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조국 신당의 지지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국은 이미 곧 구속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1호 총선 영입 인재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MBC에서 뭐 가전 이 편파 방송을 해온 신장식입니다. MBC 라디오에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아서 MBC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불공정의 대명사였죠, 신장식. 이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1호로. 그런데 신장식은 이미 지난 2020년 정의당의 비례대표 순번 6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한 이유가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이런 전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1호 영입 인재가 되면서 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뭐 앞으로 조국과 함께 정치를 잘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성향이 어디냐,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인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자질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수준입니다. 지금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신 나간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국, 이런 이재명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개딸만 보고 정치한다라는 거죠. 개딸만 보고 정치를 하면 이런 식의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들 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정신 나간 정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끝내야 한다. 그 부분도 굉장히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시대 정치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